네, 이한주택 TV입니다. 오늘은 괜찮겠나? 설마 이 가격에? 라는 제목으로 길만 건너면 대구 수성구랑 접하고 있는 경북 경산 중산동의 202 타경 104389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볼게요. 경산시 중산동 옥산태왕 한라타운이고요. 103동 401호 물건입니다. 저층 물건이다.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저층 물건이고. 감정가는 1억 8천, 1회 유찰이 이루어졌고요. 자, 11월 18일 날 최소 가격 1억 2,600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건물 면적은 59.99, 23평 정도 되겠네요. 23평 정도 되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 임의 경매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농협은행 외 1,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15층 중에 4층 아까 저층이라고 확인했고요. 사용 승인은 96년도에 났습니다. 그러면 26년 차 아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임차인 현황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 없고요. 자,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와 그의 가족만 전입되어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곧이잖아요. 약 20일 정도가 남은 물건인데 같은 아파트에 이미 낙찰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지금 소개하는 이 물건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01년, 그럼 약 20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021년도에 근저당이 잡혀서 요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관계에는 자,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권리 관계상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요. 쉬운 물건입니다. 자, 앞에 아까 케이스를 얘기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2021 타경 9081 물건이고 똑같은 아파트 103동 609호, 얘는 중층 물건입니다. 중층 물건이고 감정가는 1억 6,700이었고 한번 유찰이 됐고요. 2회차 얼마 전이죠. 10월 24일 날 최소 가격 1억 1,690에 올라온 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1억 1,621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인 거예요. 왜 이 가격을 적었을까? 왜? 이 집을 봤다면 임장을 가서 이 집을 상태를 봤다면 이게 동네나 주변 인프라나 뭐 이 입지를 본 게 아니라 실제 이 물건 그 안을 들어갈 볼 수는 없지만 바깥만 확인을 했더라도 이 가격 나는 못 줄 것 같거든요. 이 가격은 내가 남는 게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그 시세가 다운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고 큰 하락이 있거나 뭐 큰 상승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가격이면 진짜 남는 거 없겠는데 그냥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 보고 확인해 가지고 그냥 매매해도 되는 상황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는 거죠. 요 돈이면. 왜 그러냐면 자, 이미 낙찰받은 이 물건 1억 얼마? 1억 5천 162만 천 맞나요? 요렇게 낙찰받았습니다. 자, 96년도에 입주한 물건이에요. 96도. 그러면 입주할 때 들어가고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어요. 자, 이 뭐 권리 관계는 클리어하죠. 근저당 요거 2015년 7월 30일 날 삼성화재에 잡혀 있는 이 근저당 이후로는 다 소멸이 되니까 말소 기준 등기 챙겨보면 권리 관계는 클리어하고 깔끔하네. 근데 요거 한번 챙겨보는 거죠. 96년도에 입주할 때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어떨지 사진을 보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래요. 자, 도어락 아닙니다. 도어락 아니고 아직까지 키를 쓰고 있다. 이거 체크하시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변경된 게 없구나. 그러면 내부 사정도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러면 탈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로 계속 살았겠구나. 그럼 내부 상태가 가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뭐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이걸 고쳐가지고 전월세로 하든지 팔든지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아마 적지 않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층이잖아요. 6층이면 밖에서 이거 샤시 이거 이 새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확인됩니다. 이거 100% 이거 샤시도 옛날 입주 때 그대로다 이거죠. 그러면 인테리어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 뭡니까? 이 샤시죠, 샤시. 이게 비용이 제일 커요. 근데 안에 또 내부적으로 낡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26년 동안 집주인이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안은 또 뻔하겠죠. 그러면 뭐 문이고, 뭐 화장실이고, 도배고, 장판이고, 야, 안 봐도 가히 짐작이 간다. 뭐 문을 열어봐서 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바깥이 이 정도 상황이면 안쪽도 분명히 수리가 안 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짐작컨대 왜 저희는 어차피 경매를 하는 이유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잖아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죠?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금 더 내 수익을 낸 다음에 뭐 팔든지 하는 그것 때문에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1억 5천으로 내가 사가지고 1억 지금 6천, 6,500 아니면 7천 이렇게 팔겠다. 한 1에서 2천 정도? 그 정도 마진을 가지고 팔겠다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쓸 것 같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을 다 쓸 것 같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 게다가 보세요. 관리비 체납액을 확인하면 관리비도 약 100만 원이 밀려 있다. 그럼 우리 관리비까지 또 하나 돼요. 인테리어 더하기 관리비 더하기 그 다음에 세금까지 합쳐보면 이 가격이면 내가 봤을 때 남는 거 없습니다. 이 집은 적어도 이 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남는 거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가격 정말 괜찮겠냐라고 대먹고 싶은 거죠. 뭐 이렇게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던 2020년 초반이나 그때 상황에서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오케이 올라가니까 이 정도 감안할 수 있지 라고 얘기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락기에 집을 파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싸게 팔면 되지. 맞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거죠. 이 갭을 내가 얼마나 가져갈 거냐가 중요한 거지. 낙찰은 그냥 돈 많이 쓰면 돼요. 돈 많이 쓰면 낙찰 받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D가 문제거든요. 우리 늘 그 D가. 이 수리비가 얼마 들지, 세금은 어떻게 될지, 내가 1주택이니 2주택이니 이게 조정지역이니 아니니 따져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정말 이것만 딱 봐도 저는 이 집은 이 돈은 이 돈 일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하고 실제 그 제일 앞에 소개했던 그 물건 같은 경우 이렇게 있어요. 도락도 바뀌어 있고, 이 초인종이죠. 초인종도 바뀌어 있어요. 그럼 뭐 내부를 어느 정도 좀 수리를 했겠네. 라고 짐작이 돼요. 밖에도 이렇게 바꾸는데 안에 안 바꿨겠어요. 그럼 이 집보다는 덜 하겠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 뭐 비슷한 층수라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이,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많이 들 수밖에 없네. 라고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제 뭐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돼 있더라도 난 여기에 비용을 더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만큼 가격을 다운해서 적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길 건너에 있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물건지 길 건너에 있는 LIG 1단지. 우리 물건이 여기 요 뒤쪽에 여기 있으면 정평역을 기준으로요. 요쪽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 집 같은 경우 평수도 비슷하죠. 평수 비슷하고 가격은 2억 5,700인데 유찰돼 갖고 1억 8천 정도에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보라는 거죠. 이 집은 2021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작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되면서 이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 이 집을 사갖고 들어갔으니 이 집 뭘 했겠어요? 수리 다 했겠죠. 이 집은 클리어하게 수리됐으니까 이런 집은 아까 앞에서 내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집 있죠. 이미 낙찰된 그 집. 이미 낙찰된 집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26년째 저 상황인 저 집이랑 작년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지금 경매로 넘어온 이 집이랑은 분명히 안에 컨디션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긴 좀 더 적을 수 있겠죠. 이 비용이 좀 적게 들겠네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이거 월스트를 고려해야 돼요. 월스트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이 집 괜찮냐, 그 금액으로 괜찮겠냐라고 한 게 그냥 낙찰받은 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낙찰가는 그래 뭐 그 정도 적을 수 있지 라고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야, 집 컨디션이 저래가지고 너 남는 거 없겠다. 남는 거 없는데 이걸 왜 굳이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매로 저 가격을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짐작을 하고 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 짐작이 되는 상황에서 저 가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 차 순위가 1억 3,800 정도였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남긴다고 봤을 때 내부 수리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이 정도 쓰고 이렇게 하면 좀 한 1,000만 원 남을까? 근데 지금 1억 5천은 너무한 거죠. 1억 5천은. 1억 5천은 저 집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왜 저 가격을 적었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지난 경매 물건의 낙찰가들이 이랬어요. 2021년 5월달 물건 같은 경우에 같은 평수죠. 같은 평수 10층이에요. 10층인데 1억 5천 2백. 작년 4월이 1억 5천 160. 이렇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 범위대에 낙찰을 받았으니 저 가격대로 하면 낙찰이 되지 않겠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낙찰받은 저 가격은 앞에 가격일 뿐이에요. 앞에 가격일 뿐이고, 차도 보면 우리 똑같은 뭐 소나타를 사더라도 맞잖아. 똑같은 뭐 10년형 소나타를 똑같이 사더라도 이 차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차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소나타 2010년식이라도 맞죠? 사고가 더 많았는지 적었는지, 외관은 어떤지, 엔진 상태는 어떤지, 오일 누수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따져야 차 가격이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겨우 이제 굴러간다 싶으면 똑같이 2010년도 소나타라 하더라도 가격이 저 바닥에 있는 거고, 뭐 얼마 키로수도 얼마 안 되고 관리도 잘 되고 해가지고 하면 가격이 저 위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 호수별로의 이 아파트들은 다 개개의 물건이다. 개개의 물건이다. 그래서 경매를 하는 이유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잖아요. 게다가 보세요. 지금 하한가가 이래요. 하한가가 지금 낙찰받은 가격에 거의 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가격 이상을 내가 팔 수 있게 하려면 컨디션을 높여야 되는데 컨디션을 높이려면 저 집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한 이 정도 가격대 이렇게 사이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굳이 경매를 해서 내가 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가격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싸게 내놔야 되고 컨디션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보다 다른 집하고 가격은 비슷하더라도 컨디션이 더 좋다 그러면 먼저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내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낙찰가 안 중요하다. 낙찰은 비싸게 쓰면 무조건 낙찰 받습니다. 설마 저 가격에 적겠나라는 정도 써버리면 이거는 내가 겟해서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뒤에요, 뒤. 내가 이렇게 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팔 건데. 그래서 이 수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익. 그럼 하락기에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바닷가보다 더 싸게 팔아야 돼.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가격은 더 싸게, 대신에 컨디션은 얘랑 비슷할 정도 아니면 더 높게, 컨디션은 더 좋은데 가격이 더 낮아. 그러면 당연히 내 물건이 팔리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익도 먹어야 돼. 이익도 내가 이거 1,000만 원을 먹든지 뭐 5천만 원을 먹든지 아무튼 이 이익에 따라 가지고 뭘 적는 거예요? 입찰을 하는 거, 입찰가를 선정하는 거, 입찰가 하고 이 정도의 비용을 또 쓸 거 아니에요. 이 비용 관련돼 갖고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빠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비용은 얼마 쓸 거냐.
비용을 줄여야 되는 방향. 그러면 지금 많은 비용을 안 쓰게끔 하려면 밖에서 딱 봐도 이 집은 컨디션이 양호할 것 같네 라는 집이 우선적이 되는 거죠. 그런 집들을 잘 골라가지고 비용 산정하고 이익 고려해가지고 입찰했는데 운 좋게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이 이익들을 내가 다 먹게 되는 거잖아요. 하고 이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후에 낙찰 이후에 내가 이걸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포지션을 내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하고 약간의 내가 알파까지 잡아놨는데 이 알파에서 약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그리고 이 파는 타이밍을 뭐 단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2년 4년 저 뒤쪽에는 지금 주변 환경은 이런데 한 2년 4년 6년 지나면 이쪽 주변은 정말 좋아질 것 같아. 그때 되면 이 입지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버틸 수 있다 하면 그런 물건이면 오케이 뭐 이 정도 이런 것까지 거기도 다 고려가 되겠죠. 가는데 당장에 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이런 상황이 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26년 차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리모델링 뭐 이슈라든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 이슈 있으려면 이것도 10년이에요. 그죠? 여기에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고 그 사이에 또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높이가 큰 아파트 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격 괜찮겠나 저 가격 나는 절대 저 집은 저 가격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앞에 데이터 앞에 낙찰 가격에 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임장을 꼭 가보세요. 임장을 어차피 이 아파트 단지 주변의 환경은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지만 거기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릴 때 들어가 가지고 사람은 살고 있는지 사람이 안 살고 있다면 비어있는 동안은 얼마가 됐는지 그래서 미납 관리비는 있는 건지 비어있는 기간이 길면 그만큼 내가 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리비가 더 들겠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내가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임장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야 이제 오르겠네 뭐 떨어지겠네 뭐 이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고 찍어 놓은 저 물건을 보고 실제 그 물건의 상황이 어떤지를 짐작하고 그 환경이 어떤지 체킹하고 오는 게 임장이에요. 그래서 임장을 꼭 가보고 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 들려서 실제 거래는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내 이익 범위를 정하고 비용을 어느 정도 산정하고 그래서 입찰. 그래서 낙찰 받으면 그거 다 순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낙찰 받기가 힘든 거죠. 낙찰 받기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가격으로 낙찰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낙찰을 받으려면 비싸게 쓰면 돼요. 비싸게. 이해되셨죠?